문밤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노인의 부산광역시연합회 문우택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에는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오랜만이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한노인의 부산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문우택입니다. 네, 우리 노인의 발전에서 여러 우리 그 시민들이나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노인회가 어떤 단체인지요?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의 그 전체 노인들의 이제 근익 신장이라든지 복지 정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목적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노인 숫자도 많고 해서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우리 노인이 되자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예. 1969년 경로당 그 회원을 주축을 해서 창립되어 가지고 전국 단위의 국내 대표적인 노인 단체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마다 있는 거죠. 부산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그 대한노인의 중앙회가 저 서울에 있고 예. 각 16개 그 시도 연합회가 있고 또 요즘 특히 또 세종 그 세종시가 생겨가지고 또 직할 이제 지혜도 있는데 각 시군구에 전부 244개의 그 지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회원 수도 한 6만 4천여 한 300여만 명이 있는데 이 경로당 수가 전국에 6만 4천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또 해외에 지부라 해서 네네. 그 해외 우리 각국 우리 예. 동포들이 네. 그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어마어마합니다. 회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회원이요? 대한노인 회원이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회원제이기 때문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데 네. 그 가입 회원이 한 300여만 명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만큼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론 당연히 노인회 대한노인회에 가입을 하려면은 너무 어린 분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이게 65세 이상이 가입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65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예. 국민으로서는 정회원으로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회원 아니라도 이제 뭐 특별 회원은 또 그 이하도 가능은 하지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자, 갈수록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나 그 미래에 어떤 관련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이분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부모님의 이야기이고요. 또 미래의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회장님. 예. 대한노인회가 지난 2015년에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공론화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제 2015년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에 그 우리 대한노인 중앙회에서 네. 그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예. 이걸 그 거론을 해가지고 예. 그날 이사회에서 65세 이걸 고수를 하지 말고 예.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제 그래서 그 65세를 이제 너무 꼭 어리다. 주장하지 말고 네네. 이제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한번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네. 해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1950년대에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평균 연령도 상당히 낮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 현실이 좀 많이 변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연령을 올리게 되면요, 회장님. 예. 65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난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서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물론이죠. 그건 생각하시는지. 이걸 조정을 하려 하면은 예. 만 65세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70세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하면은 네. 그 중간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 상당히 그 이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그 어르신들이 예. 이제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노인에서 이걸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예. 일단 대한노인에서는 이제 이런 공론화를 그렇죠. 하자 예. 이런 의견을 이제 주시는 제안을 거죠. 했는 건데 예. 그래 이걸 하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노인이 없도록 예. 그 이제 상당한 많은 연구를 해야 되죠. 네.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뭐 그 불이익 당하는 뭐 사각지대 이런 것까지는 아직 그렇게는 조사는 안 했지만은 일단 일반 그 노인들이 65세는 너무 낮다 해가지고 예. 다들 그 원하고 있으니까 예. 또 뭐 공론화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전문가들이 이제 잘 그 연구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단계적으로 이래 연차별로 예. 이래 단계적으로 해서 그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물론 뭐 다수는 뭐 불이익이 있는 분은 아니겠습니까만은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또 관련 복지 정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의 연령을 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또 보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65세라고 하면 아직까지 건강하시고요. 요즘에는 뭐 자리 양보해드리기도 사실 이거 괜히 자리 양보해드렸다가 속상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갈등될 때도 있어요. 예.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자리 양보를 받고 집에 오셨는데 하루 종일 우울해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니 하시면서 좀 우울해하셔서 그렇습니다. 많이 젊어지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60세가 정년이라는 어떤 현실도 이것도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그 생각이 다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노인 나이를 이제 65세에서 뭐 70세 예를 들어서 5년을 예. 상향 조정한다라든지 75세까지도 뭐 어떤 분은 이해를 하는데 예. 그 상향 조정하면은 그만큼 그 이해하는데 다 노인이 아니니까 예. 일반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어르신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거는 예, 예. 이거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가지고는 되는 네, 일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복잡하다가 그래 이제 네.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일단 70세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 네. 일반적으로 공감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와 동시에 일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연령 기준도 조금은 상향 조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을 예, 예. 함께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65세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경로 우대를 받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회장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또 받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정 적자를 상당히 많이 좀 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이게 계속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노인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각 시설 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노인 수가 많이 늘고 그 무임승차 하는 숫자도 늘긴 많이 늘었죠. 예. 그러나 우리 그 노인복지법에 1984년도에 이거 시행하는 건 이제 이 제도인데 뭐냐면은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상 차원이라든지 경로 우대 차원에서 이걸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예. 현재 그 보면 현황 보면 지금 얼른 말씀하시는 보니까 도시철도에 이거 이제 완전 이제 이용료를 면제받는 건 또 있지만은 예. 뭐 비행기라든지 선박 이런 것도 한 10% 할인해주고 있고 네. 국철 말하자면 이게 도시철도가 아니고 이제 일반 국철에 이런 데도 30%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국공립 공원 입장료 같은 것도 완전 면제라든지 예.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 다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독히 이제 요즘 보니까 도시철도 이게 통해서 각 시도에 주로 이제 도시철도는 광역시에 있는데 이 광역시에 다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복지 차원에서 복지 이 관계 이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 있고 국가에서는 이제 별로 손을 안 대고 하니까 예, 이제 예. 국비를 이제 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한 해주는 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나 예. 이걸 노인으로 인해서 뭐 재정 적자를 이제 본다라든지 예, 예. 이거는 우리로서는 조금 그 인정을 예. 하기 좀 곤란하죠. 예.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누구의 책임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현장의 회원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사회에서의 소외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갈 곳이 없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고민을 나누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문제. 아유, 노인들한테는 정말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노인 복지 바로 이거로 그게 노인 일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 이제 노인 일자리도 일자리 나름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노인 일자리는 말하는 것이 이제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주는 그런 노인 일자리 이걸 가지고 이게 한다면 지금 요즘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이 노인들도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젊은 노인, 활동적인 노인 한 60대, 70대, 80대 이래 나눈다면은 그래도 60, 70대는 그래도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제 노인 나이하고 관계 있습니다만은 그래 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직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좀 문제고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로 인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예. 보급이 되고 있다는 예, 예. 말씀이신가요? 네. 거의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고요. 빅데이터로 본 교통안전정보, 교통정보 상황실에서 유채은 캐스터가 전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현재까지는 총 1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부산 진구에서만 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동구와 사하구에서는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밖에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그리고 중구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북구에서도 각각 1건씩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중앙대로 범어사 어기교차로에서 두구동 방향으로 부산 종합 버스터미널 목간 지점 2차로에서는 오토바이와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나면서 금정구에서도 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위험지역 탑5 알려드립니다. 현재 1위는 북부소방서입니다. 2위는 금곡 3거리고요. 3위는 양운고 4거리입니다. 이어서 4위는 가야파출소 일대고 5위는 근대 역사관 부근인데요. 계속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 순위별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1위는 동서고가도로입니다. 현재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쪽과 외곽 쪽 모두 양방향으로 지체되면서 오가고 있습니다. 감안하시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이어서 2위는 서면교차로입니다. 3위는 백양터널 어기교차로가 차지했고요. 이어서 4위와 5위는 만덕 2터널 부근과 시청 일대가 차지했습니다. 사고 급증 구간인 만큼 각별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전은 사고 위험지수 7.6이고요. 오후 역시 7.6으로 모두 사고 주의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공감초대석은 대한노인의 부산광역시연합회 문우택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노인의 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보수가 너무 적다. 20만 원, 3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한다. 되돌아봐야 할 부분들이다. 정책들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실제 우리 노인은 똑같은 노인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계층이 두는 건 아니지만 연령으로 봐서 60대 노인, 70대 노인, 80대 노인이 적어도 조금 그렇죠. 구분을 해본다면은 예. 60, 70대 노인에 대한 일자리 이런 것은 조금 현재 요즘 말하는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주는 그런 일자리 그걸 가지고는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한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몰라도 60, 70대 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일자리라면 조금 보수가 조금 더 높아져야지 안 되느냐. 그래야지 예. 그게 이제 사실 일자리지 너무 20대 이것은 일자리를 하기가 좀 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하여튼 60, 70대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좀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한노인회 3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또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안들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공유를 하고 계시는지요? 근데 아무래도 노인이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죠. 예.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 세대에 대해 있는 분들은 다 그 산업사회에서 자기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자식 공부 시키는데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우리 노인들이 실제 이제 늙어서 어떤 이제 생활 안정적인 그런 그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제일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노인들은 뭐 빈곤한 노인, 뭐 질병에 허덕이는 노인이라든지 일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뭐 고독하게 이제 지내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이제 이 국가나 우리 노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걸 해결 하나하나 하기는 조금만 이제 벅차긴 하지만은 현재 그 어느 정도는 지금 뭐 그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은 거의 뭐 조금 20만 원씩 받는 노인들은 그 혜택은 조금 거의 가고 또 이제 기초연금 받고 예.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을 주로 이제 그 노인 일자리도 이제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그래 한 달에 뭐 한 40만 원, 한 50만 원 수입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순수하게 자기가 다 쓴다면 그래 그런 대로 어려운 걸 좀 면할 수가 있는데 진짜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또 자식들한테도 오히려 자식들한테 그 돈을 더 이제 또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예. 쓸 돈을 더 아껴 가지고 어렵게 사는 자식들을 네, 도와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어렵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네. 없었으면 하는 이때까지 생각이. 자식 걱정하셔야 됩니까? 지금 정말 그래 하죠. 지금 네. 어르신들은 네네. 자식 걱정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뭐 너무 그래 하지 말고 네네. 자기 고생을 조금 이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예. 이런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령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노인 경제적인 빈곤 문제라던가 질병이나 고독 관련한 문제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모으셔서 또 새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의견을 많이 내시기를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공감 초대석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노인의 부산광역시 연합회 문우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